3번으로 기부금 대상이 추가가 됐다.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 때 좀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네모에 50% 한도 기부금이 있죠. 요거는 법정 기부금입니다. 법정 기부금. 그중에 다음의 기관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시교 연장이죠. 시교 연장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50% 한도 기부금, 법정 한도 기부금이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시교 연장으로 지출하면 그거는 법정 기부금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모인데 두 번째 네모를 읽어보면 개정전이요.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그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이라고 해서 10% 한도 송금산입이라고 되어 있죠. 10% 한도 기부금은 요거는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정기부금도 시설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기존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가 됐다. 그래서 법정기부금에서 하나 추가,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에서 각각 하나씩 추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계산 문제 할 때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4번에 현실적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 연수를 명확화했다. 우선 명확화에다가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법이 개정이 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를 명확하게 바꾼 것뿐입니다. 실제 내용 개정이 된 것은 아닌 거예요. 우선은 4번은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때요. 그러면 내가 입사해서 퇴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서 중간에 중간정산을 하면 이게 근속연수가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적혀 있는 걸 명확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정 쪽을 보시면 현실적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를 명확화했다. 직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한마디로 현실적 퇴직으로 중간정산을 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이 됐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새롭게 퇴직급여를 정산한다. 이런 개념이죠. 계산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뀐 건 아니고 명확한 규정이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요.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방법을 얘도 명확하네요. 그죠? 명확하. 우선은 당좌대출 이자율, 여기 5번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된 규정이거든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우리 부당이익예산 부인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세가 되는 이자율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죠. 이게 원칙적인 시세 이자율인데 예외적으로 당좌대출 이자율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 중에서 한 장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기존에 종전에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좌대출 이자율로 할 수 있고요.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을 선택해서 신고한 경우도 3년간 의무 적용. 그러니까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을 하면 3년 동안 적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른쪽에 볼드 표시입니다. 3년 의무기간 적용 경과 후에 다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을 선택해서 신고를 하면 또다시 3년간 의무 적용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3년간 의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요. 애매하기 때문에 3년 이후에도 3년 단위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개념으로 좀 명확하게 개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명확화 자체는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사업 양수 시 2월 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을 했다. 이건 사업의 양수도. 사업의 양수도가 일어날 때 사업을 양도할 때 그 양도하는 사업이 가지고 있던 결손금이에요. 우리 합병분할도 마찬가지로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가 되려면 그 피합병법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내에서 그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결손금을 공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얘도 똑같은 겁니다.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사업양도 후에, 즉 사업양수 후에 그 소득에서 결손금이 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2월 결손금은 그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 부분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우선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인 간의 양도이고요. 자산의 70%,
그 다음에 순자산 90% 이상을 이전해야지 되는 것이고 당연히 구분격리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기존 사업 부분에서 발생된 그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2월 결손금을 그 한도 내에서 공제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원래는 없다가 이제 신설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시면은 그 사업 양수도를 통한 조세피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에 양수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자산의 70% 플러스 순자산의 90% 이상을 이전하면 마음대로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보시면 되겠죠. 7번에 간접 투자 등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선했다라고 하는 건데 얘는 너무 지엽적입니다.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삼각형. 우선 얘는 X 치시고요. 우선 X 치시고요. 왜 그러냐면 의미는 있지만 한 장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적용 시기가 23년도 1월 1일부터예요. 23년도 1월 1일부터니까 거기다 체크하시고 지금은 X 치십니다. 지금은 X 치자.